한동훈 킬러. 한파 세력들이 이분만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 우파 유튜버 업계의 슈퍼스타 이병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 한동훈 때려잡느라고 바빠요. 제가 오직 한동훈만 팹니다. 예, 오직 한동훈. 제 방송 썸네일 보시면요, 다 한동훈이에요. 제가 이재명은 요즘 뭐 별 이슈도 없고, 요즘 이제 한동훈이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 당내 분탕 세력들, 예. 요거 정리하는 게 지금 메인 이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에 그 윤리위원장 선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윤리위원장 후보군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내 관계자들도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장도혁 대표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입이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어떨까? 아, 좋습니다. 왜냐면 복당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당적이 없어요. 당적이 없어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도태우 변호사를 딱 갖다 꽂아서 한동훈이랑 이 떨거지들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면은, 왜냐면은 어차피 누굴 선임하든 간에 친한계들은 난리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친한계 조중동 눈치 보지 말고 딱 명확한 노선의 사람을 꽂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병준 기자님 그 채널 이병준 TV를 보니까 네. 야, 하루 그 제가 보면서 아, 속 시원하다 저도 느꼈는데 네. 뭐 여러 사람 이름 도태우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갖다 꽂아 쓰면 된다니까 왜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렇죠. 지금 좀 센 사람을 갖다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윤리위원장도 센 사람 갖다 꽂고 그 다음에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을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약간 비장의 카드로 숨겨두고 있는 느낌인데, 지명직 최고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 저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뭐 이준석 떨거지들, 그 다음에 오세훈, 이 당내 반란군 세력을 한 방에 진압할 수 있는 저격수가 들어가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너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당 전반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저격수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 혼자서 너무 지금 외로워 보여서 이석증도 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혼자 싸우느라고 지금 부담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든든한 우군, 이 스트라이커 한 명이 투입이 돼야 된다. 저는 만약에 원내 인사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김민전 의원이 어떨까? 좋네요. 김민전 의원만한 제가 볼 때 적임자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원내가 아니고 원외 인사를 갖다 꽂으려 한다. 그러면은 당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을 가장 잘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론조사 해가지고 1등 나온 사람 그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네. 한 10명 정도 라인업 해놓고. 그렇죠. 누가 제일 잘하나. 투표하면은. 지금 이게 완전 반란이거든요, 반란. 반란이죠. 이거 못 잠재우면은 그 장도혁 지도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내년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쿠데타를 그 진압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근데 한동훈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윤석열 대통령 까고 예. 보수 까고, 어제도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비제로 김현지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비제로 김건희를 안 버려서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의 메시지가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잘못한 것을 이재명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을 자꾸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요. 그 전혀 다른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옳았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아직도 지금 많은 거예요. 불이 안 꺼져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거를 잠재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틀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옳았던 게 아니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재명도 틀렸고 윤석열도 틀렸다고 지적한 한동훈이 옳았던 거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장도혁 지도부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지금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지만 예. 우회적으로 장도혁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입을 빨리 다물게 만들려면은 단계를 하루 빨리 까야 됩니다. 예. 지금 당무감사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저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부르면은 바로 가실 거죠. 바로 튀어가죠. 지금 불러도 저는 바로 갑니다. 예. 이 자료는 머릿속에 다. 아이고 저는 뭐 다 외우고 있으니까. 예. 인간 백과사전인데. 단계는 예. 그 데이터가 다 이미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호승 당무감사위원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 증거 인멸 행위라든가 그런 어떤 맥락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최초 보도자 그리고 그때 당시 한동훈 똘마니들이 저를 막 고발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발했어요? 안 했죠. 못한 거죠. 무고죄 걸리니까. 그러니까 고발하면은 조사를 해야 되고 네. 또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 당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속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당사자인 저한테 설명을 들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 그 지난 주말 사이에 뭐 조진웅이 박나래 네. 이런 이슈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현지 이슈가 갑자기 뜨니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른바 3연봉 그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 조세호까지. 네, 조세호까지 이 세 명을 연달아 터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네티즌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알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참 시기가 미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덮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현지가 그동안 이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잠해지다 하더니 갑자기 김남국 문자로 딱 폭로가 됐는데 그 날 이후에 갑자기 3명의 메이저 연예인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이런 적이 사실 없죠. 이게 3명이 연달아 터진 건 한 연달아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기가 미묘하긴 한데 우리로서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이걸 뭐 덮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연예계 이슈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조진웅 같은 경우는 지금 좌파들이 나서가지고 지키자고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진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했었고 이재명 지지했었고 그 다음에 김어준 방송 나가서 김어준 그 쫄다고 노릇했고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좌파들이 저런 자들이다. 이 성폭행, 강도, 절도 그 다음에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자꾸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소년범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소년범 시절에 그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음주운전했죠. 그렇지. 연극 단원 폭행했죠. 그렇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버릇을 못 고친 겁니다. 근데 뭘 어렸을 때니까 봐주죠.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좌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지키자고 하고 있으니 저는 이걸 딱 공론화 해가지고 좌파들이 저런 자들이다. 자기네 편이면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옹호하고 살려주자고 하는 게 좌파들이다. 이걸 좀 국민의힘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그 이재명 세력과 정청래 세력이 지금 묘한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이게 아주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예계 스타들의 어떤 뉴스가 갑자기 이슈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친명과 친문의 대결로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터트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지금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에서 가장 저는 그 주목하고 있는 게 조세호입니다. 조세호. 왜냐면은 조세호를 키워준 게 누구냐?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조세호가 원래 그 한 뭐 B급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뭐 B 플러스 이런 말 해도 되나 지금 거의 이제 메이저급으로 올라서게 된 데는 유재석이 어마어마하게 띄워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띄워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근데 유재석 씨가 최근에 논란이 많아요. 그 이희경 예. 이희경 씨도 최근에 유재석을 저격을 했거든요. 그 상 타면서 예. 그 하영, 우재영 고마워 이러면서 유재석 이름을 뺐습니다. 예. 그 뭐냐면은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이희경을 하차를 시켰는데 예. 그게 사실은 마녀사냥 당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진짜 무슨 어떤 범죄가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로 하여금 이제 프레임을 씌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 놀면 뭐하니가 누구 프로그램입니까? 유재석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격을 한 건데 유재석이 뭔가 이희경 씨를 상대로 하는 듯한 그 저격성 멘트를 했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선배 입장에서 후배 연예인한테 그것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예. 아니 예를 들면은 본인이 만약에 그 하차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안 했으면은 전화해서 이경아 오해다 나는 그거 너 빼자고 안 했다 이렇게 그냥 해서 오해를 풀거나 만약에 본인이 진짜 그런 그 정말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그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후배를 갖다가 저격을 하는 저는 이게 유재석의 가면이 점점 더 벗겨지고 있다. 예, 이 유재석 씨가 안 그래도 지금 우파에서 좀 그렇거든요. 예, 그 예전에 보면은 투표할 때도 뭐 파란색 모자에 파란색 바지, 그렇지. 파란색 맞아요. 신발. 그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항상 좌파들이랑 어울리고 좌파들 띄워주고 하는데 뭔가 논란이 터지면 자기는 뒤에 쏙 빠져요. 요번에도 마찬가지. 조세호 논란, 이희경 논란 터졌는데 자기는 쏙 빠집니다. 예. 아니 조세호 씨가 이렇게 뜨는데 유재석 씨는 책임이 없었냐? 국민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댓글들도 다 그런 식으로 달리고 있고 유재석 씨에 대한 이 국민적 의혹, 예, 어떤 이 검증의 시간이 이제 오지 않았나. 우리 이병준 기자님 만나보니까 연예계 소식을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많이 여쭤봐야 제가 연예계도 은근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뭐 시청자님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우리 요번에 그 40여 명의 그 계엄 사고하자는 배신자들 네. 명단을 보니까 그 중에 눈에 딱 띄는 사람 중에 하나는 권영진인데 네, 대구의 네. 권영진. 네. 자기가 그 대구 시장 할 때 네. 이재명 탄원서 써주는데 그 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하고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엔 놀라셨을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근데 저는 솔직히 놀라진 않았던 게 권영진 씨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예, 원래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탈핵 때도 막 박근혜 대통령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 완전히 항상 그 위장우파 스탠스를 보여왔던 사람이에요. 아하. 예. 근데 그 한동훈 똘마니 저 박상수가 아니 어떻게 한동훈한테 물병을 던졌던 권영진까지 이제 깔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던데 네. 그거는 권영진 씨가 무슨 친윤이어서 한동훈한테 물병을 던졌던 게 아니고 네. 같은 계열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 괴 정치인인데 그 권영진조차도 권영진이 봤을 때도 한동훈은 너무 인간적으로 양아치였던 거죠. 그래서 물병을 던지고 했던 거지 무슨 권영진 씨가 뭐 보수여서 뭐 정통 보수여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권영진 씨는 그런 인간이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런 실체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됐으니 더 이상 이제 미룰 게 없다. 권영진 씨는 이제 퇴출을 시켜야죠. 지금 이 40여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하거나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뭐 40명을 다 한 방에 뭐 제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견제를 하면서 친한계들은 근데 확실히 끝장을 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차피 단계를 까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한동훈이랑 같이 그냥 바다에 빠질 건지 아니면 침몰하면 한동훈의 호에서 탈출을 할 건지. 예. 탈출하는 사람들은 일단 좀 보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다 쳐냈으면 좋겠는데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도 그 뭐 몇십 명을 다 쳐내기에는 한 방에 좀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방선거 전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확실한 한동훈 그다음에 뭐 지금 징계 심사 들어간 김종혁 이런 사람들은 좀 확실히 제명을 하고 나머지 똘마니들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견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자들도 다 퇴출을 시켜야죠. 다음 총선 때는 당연히 다 공천 탈락시켜야 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막 흔들려고 하는 내부 세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령 뭐 권영진,
또는 뭐 부산의 이성권 총대를 맺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 외에 또 계엄 사과하는데 뭐 또 모습을 낸 조은희 뭐 이런 정치인들 다 각자 좀 이유가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죠. 이게. 그 어제 기자님 방송 보니까 그 이성건은 그 박형준계라면서요. 박형준 시장이 경제부시장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박형준 똘마니들도 지금 국회에 들어왔다.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닌 거죠. 위장업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형준 씨는 사실 MB계의 이제 브레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MB 자체가 위장업파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놀라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왜 그러지? 근데 이명박도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 이명박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논란 터졌을 때 이명박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 이거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친이기들한테 지령 내려가지고 탄핵시켰던 게. 그러니까 김무성이 주도했던 게 아니에요. 김무성은 그냥 이제 그 안에서 최대한 끌어모았던 거고 직접적인 지령을 내렸던 건 이명박이고 권성동이 대표적인 친이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이계 윤한홍도 친이계죠. 그렇죠. 서울시장 할 때 MB가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 공무원이었죠. 그러니까요. 출신에. 그러니까 윤한홍도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우파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집권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우파가 아니고 중도다. 나를 우파라고 부르지 마라. 아니 본인이 우파가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우파라고 해줍니까? 본인이 우파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런 위장업파들, 그러니까 위장업파라는 게 꼭 좌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도 위장업파예요. 중도면은 따로 중도 신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뭐 개혁 신당에 들어가든지. 우파가 아닌데 자꾸 우파 정당에서 설치니까 노선 차이가 나고 분열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성건 씨도 어떻게 보면 범친이계라고 보고 그래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고요. 조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약간 본색을 숨기다가 이번에 좀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선거 앞두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선 지지층 결집, 후 외연 확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계엄 사관이 4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전부 하는 이야기가 중도 확장해야 된다. 권영진은 중도가 있다. 뭐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중도가 있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사람들은 이쪽도 투표했다가 저쪽도 투표했다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중도들이 무슨 뭐 계엄을 사과하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그냥 그 선거 직전에 대체적인 흐름, 어디가 대세냐, 그 흐름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정치 무관심층들이 많죠, 중도들은.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내 싸움 관심 없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재명 정청래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쟤네 싸우네 안 되겠다. 중도들은 그런 거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집안 싸움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 안 두지. 저는 지금은 중도의 눈치를 볼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집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장도혁 대표가 어쨌든 하루빨리 친한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단계를 빨리 까야 됩니다. 단계를 까서 이 위장우파들이 그동안 이 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해왔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세력이고 정통 보수 세력이야말로 국민들한테 이런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세력이다. 진실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언론에서 극우로 부르는 정통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잡아야 돼요. 그걸로 이제 중도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우파가 옳았다로 중도를 설득해야지 중도는 좌클릭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그 80년대 90년대 여의도 문법으로 좌클릭하자 그래야 중도가 온다. 단세포들이죠, 단세포들. IQ가 떨어지는 것들인데 제발 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좌파의 프레임을 정면에서 깨부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면 빠지라는 겁니다.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빠지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요번에 그
국민의힘의 그 당헌 당규 가결시켜 가지고 네. 그 내년 지방선거 공직자 선출 평가위원회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천장사 하는 거 맞겠다. 그건데 그것 때문에도 더 지금 당내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썩은 기득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구의원 꽂아주고 시의원 꽂아주고 구청장 꽂아주고 이거 하면서 세력 불리고 조직 넣고 때로는 뒤로 돈도 먹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게 막아버렸으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장도혁 지도부 걱정된다. 리더십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랑 궤를 같이 하는 조중동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고 계속 지금 장도혁 지도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장도혁 지도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득권 타파, 기득권 타파 지도부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원들이 장도혁 대표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원 가입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는데 더 하셔야 돼요. 지방선거 전까지 추가적으로 한 50만 원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양자 같은 애들이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위장업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양양자 같은 애들 아예 명함도 못 내밀게끔 일단 우파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이 정통 보수 정치 고관여층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근히 다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가입하셔야죠.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지금 장도혁 대표를 지킬 수 있고 이번에 장도혁 지도부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보수도 다 괴물 당하는 거고 다시 이제 조중동 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병준 기자님 모시고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방송 정리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만간에 이제 단계가 까질 텐데 단계가 까지는 순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마 한동훈이 그냥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온갖 이 반란 공작 음모를 꾸밀 텐데 그때 우리가 한 방에 때려잡아야 된다. 한 방에 때려잡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제가 장도혁 대표한테 요구를 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단계 빨리 까시라, 윤리위원장, 정통 보수 인사 눈치 보지 말고 임명하시라.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회 위장업파 킬러를 임명하시라. 그래서 이번에 이거 반란군 잠재워야지. 괜히 또 조중동 눈치 보고 왜냐면은 또 뭐 위장업파 킬러라든가 정통 보수 인사 안 치면 또 조중동이 또 윤호개인에 굴복했다. 당이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이 프레임 씌울 거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그랬어요. 그거 하루 이슈입니다. 하루 이슈고 중도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그거 다 커버 쳐줄 테니까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라. 저희가 다 지원 사격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박민영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알부민 이게 잘 안 열리네. 알부민을 드시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했다고 합니다. 오늘 화질이 엄청 좋네. 우리 박민현 대변인 겨울 되면은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건강 잘 챙겨야죠. 아직까지 조금 영하시기 때문에 조금 덜 느끼시겠지만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은 겨울철 되면 이거 좀 떨어집니다. 저 지난주까지 감기로 좀 고생을 했어가지고. 그래요? 네, 잘 챙겨 먹겠습니다. 잘 챙겨 드시고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은 맞습니다. 투쟁을 못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지난번에 그 박민영 대변인 출연하시니까 시청자님들 반응이 그냥 참신하다 이러면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하겠습니다. 동안 잘 계셨습니까? 똑같이 한 주가 좀 지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참 대한민국은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그냥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지고 말이죠. 맞습니다. 뭐 일주일 아니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슈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만 해도 갑자기 또 당무감사위에서 긴급 공지가 나오면서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요.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아 뜨거.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들이 너무 그냥 좋아하시던데. 네. 요거 좀 경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제 뭐 사실상 특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겨레신문을 완전히 특정해버리던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어제 공개된 내용은 말 그대로 네. 그런 이름을 가진 당원들이 문제가 된 글을 쓴 것은 맞다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동훈의 가족과 동명이인일지 진짜 본인들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이름이었던 건 맞다. 그 마스킹된 부분 있잖아요. 네. 성만 나오고 이름이 안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인 건 맞다. 이제 이 정도만 확인을 해준 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 사람들이 12월 16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명씩 탈당을 했다. 이제 이 얘기. 근데 그게 12월 16일이 어떤 날이냐? 한동훈이 당대표 사퇴한 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12월 14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 소추안이 맞습니다. 가결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께서 참 마음 졸이면서 예. 지켜보던 그 시점에 결과적으로 한동훈 개파 주도로 탄핵이 가결이 돼버렸고 이 16일 날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가 됐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그 한동훈의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당원이 탈당을 했고 나머지 당원들도 사흘 간격으로 탈당을 모두 했다. 이제 이것도 어제 발표가 됐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의 그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똑같더라. 똑같다. 예. 그건 어떤 여기까지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특수관계에 있구나.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족과 동명이인의 당원들이 있는데 그 동명이인의 당원들이 공교롭게도 뒷자리를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동훈의 가족일 가능성이 99.9999%가 된다는 걸 저희가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금 2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예. 우리가 가족끼리 뒷자리를 같이 쓰는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장인 장모 손주까지 같이 쓰는 경우들은 정말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장인 장모의 그 아들 딸 손주까지 전부 다 같은 번호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가족 간의 번호 공유라기보단 누가 명의를 가지고 휴대폰을 만든 거 아닌가, 개통한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한 명이 그렇죠. 그 사람들 개인 신상 정보를 확보해서 네. 글을 쓰는 건 한 명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 간의 번호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개인 정보를 소합을 해서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을 한 다음에 그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당원 게시판 이용하려면 그 본인 인증을 2번 해야 되거든요. 당원 가입할 때 한 번 그 휴대전화 본인 인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 등록할 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보를 누군가가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라는 그 거죠. 사람이 정말 그 일반 자연인인 경우하고 예. 또는 업체, 용역 업체 바이럴 업체들이 있죠. 어? 예. 거기서 했다면 이거 드루킹 아니에요? 드루킹?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어떤 IP에서 글이 작성이 됐는가. 어떤 IP? 이를테면은 그 한동훈 딸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어제 하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당원들이 어느 당협에 가입돼 있냐. 네. 강남구 병. 그렇죠. 다른 가족들은 모두 다 도곡동 강남구죠. 타워팰리스. 뭐 거기라면서요. 도곡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위치해 있는 곳이고 그 딸의 이름을 가진 당원만 제외로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래서 갈수록 재밌네. 이거. 그렇죠. 이건 너무도 사실 좀 명확한 사안이라서 일단 뭐 저희가 단어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근데 이를테면은 딸의 이름을 가진 당원이 지금 해외에 있다라고 해서 당원 가입을 했는데 예. 그 딸 명의를 가지고 글을 쓴 거는 국내 어딘가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의문스럽죠. 이거 이름 도용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IP에서 다른 가족의 명의까지 함께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자연스러운 가족들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명의 도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당원당규 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죠. 이건 저 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그렇죠.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참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동훈의 가족들이 만약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 본인들이 지금 고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누가 내 명의를 가지고 글을 썼냐 해야 될 판이라 지금 완전 진퇴양난인 거죠. 자기들이 썼다라고 하면 여론 조작을 시인하는 거고 내가 안 썼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됐건 이건 법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바로 이런 걸 외통수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외통수 오직에 걸렸다 이거. 그렇죠. 꽃이다 꽃이야. 네, 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방송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진은정이라는 뭐 어떤 여인이 있겠죠. 그게 남자 그렇죠.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죠? 진은정 당원인 거죠. 그죠? 당원인 거죠. 뭐 여러 그러니까 단정적이지 않는데 네. 이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네. 그동안 저희들이 방송하면서도 상당히 이분 굉장히 강골이고 맞습니다. 원칙주의자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그 참 올바른 목소리를 내시고 탄핵 기각 네. 깨야 된다 이런 글도 쓰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은근히 좀 기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전격적으로 이 긴급 기자 뭐 단 공지 이걸 왜 그렇죠. 낸 건가죠? 일단은 조금 한동훈계 중심으로 이 사안을 호도하고자 하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만나서도 그렇고 예. 자신들이 이제 방송에 나가서 예. 이른바 이제 한동훈 팬덤을 상대로 해서 이를테면은 당무감사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무감사 할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당무감사를 이미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예. 고발됐다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 카톡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누가 저희 당을 고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에서 당무감사 진행한 적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이거 당무감사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여론 호도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문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친한동훈계가 말을 막 만들어내니까 확인 차원에서 당무감사위에 또 연락을 해봤겠죠.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교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라고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도 참 웃긴 게 그런 이야기는 당사자들이 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란 얘기 안 했습니다. 한동훈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당원들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당원. 그러니까 성명 불상의 당원이었는데 성명을 알고 보니까 일단 이름은 같더라를 확인해 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이름을 가진 당원 당사자가 그렇지. 문제를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3자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무감사위라고 하는 게 당의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민주당도 윤리감찰원에서 휴대폰 달라고 합니다. 김상국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휴대폰 달라고 했다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윤리감찰을 하거나 당원당규 위반 사례를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잘못 저질러 놓고 그 약간 범죄자 인권 주장하듯이 내 정보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이게 윤리위원장이 이제 선임되기 전에 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네. 완전히 가시화된 것인데 그렇죠. 내일 뭐 당무감사위원회 열리면은 그럼 네. 어떤 회의가 열릴까요? 일단은 오늘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이 참 이분이 논리를 정말 아름답게 구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감복했던 것도 사전투표제 폐지, 헌법 소원을 또 하시면서도 그 약간 대의제의 취지와 선거제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발언의 동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동훈계가 당원 게시판에 글 쓴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원 게시판에서 우리가 한 명당 하루 3번만 글 쓸 수 있게 해둔 이유가 뭐겠냐. 그러니까 특정 당원들이 무더기로 글을 쓰면서 여론을 호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발언의 동등성을 벗어나서 자신의 그런 여론을 과대표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의 명의를 이용했다면 이거는 당원 게시판 운영 취지에도 어긋나고 발언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에도 위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원에 해당하는 친한동훈계가 이런 당심 왜곡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해야지. 오히려 그걸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나한테 조사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이 논리가 너무도 완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발언의 동등성을 해쳤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특정 사람에 의한 동일 IP에서의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또한 그런 것들을 언론에 흘려서 보도화를 하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여론 조작의 자가발전식 조작의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과정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총질하는 세력들은 이번에 딱 걸려가지고 네. 아주 매콤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윤리위원장 이야기는 아직도 안 나오죠. 윤리위원장 아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추천 대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그 정도로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당무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윤리위원장이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그 표현 중에 맞습니다. 네.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검찰에 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수사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징계 수위를 우리가 윤리위에 요청을 하겠다. 아마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윤리위에 공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조사가 12월 말경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공이 윤리위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차를 둬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기자단 공지를 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리위원장이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예, 당무감사위원장이 키를 쥐고 공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죠? 네. 딱 걸렸어 이제. 우리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당원 진은정 당원. 그렇죠. 그죠? 네. 당원 또 누구 이제 딱 걸렸어. 자 그런데 지금 이 어제 오후부터 이 뉴스가 쫙 나가니까 네. 친한계 세력들이 지금 거의 그 발작 증세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무감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게시판 이용 취지에 어긋나게 특정인들이 발언의 동등성을 깨고 당심을 조작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당원들이 다 분노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본인들도 정치인이기 앞서서 우리 당원인데 같이 분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것들을 들추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니 뭐니 이런 좀 생떼를 부리니까 일단 황당하고요. 그리고 한동훈도 또 말을 거들었더라고요. 이게 내분이다. 뭐 수세에 몰리니까 분란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수세에 몰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당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맞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37%, 그때보다 2배가 넘고요. 엄청 올라온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접전입니다. 접전. 네, 어제 국민일보 37주년 이제 심지어 이건 한국 갤럽이랑 같이 한 거예요. 조사 결과도 차기 그 지방선거에서 여당 뽑겠다 47%, 야당 뽑겠다 42%, 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럼 거의 뭐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그럼요. 봐주네요. 탄핵당한 정당이 반년 만에 이 정도로 따라붙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 리더십의 오히려 발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체 뭘 근거로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건지 차기 대권도 일인데 아니,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대목에서요.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알 수 있는 것이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네. 62명이 탄핵시키고 당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그거 뭐 전부 꿇어앉아 가지고 저 반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와요. 또 새로운 네. 보상을 만들어 또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뭐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동혁 체제가 최소한도 지지층들을 똘똘 뭉치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탄핵 직후보다 2배 가까운 2배 이상의 지지율을 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탄핵당한 정당이에요. 본인들 손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부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당대표를 향해서 지지율 더 못 높이냐라고 호통을 치는 꼴이니까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래서 위기라는 주장 자체가 지금 근거가 전혀 없고 내분이 아니죠. 한동안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요. 당대표도 했었습니다. 남의 치부를 일상적으로 들추면서 누구 사과하라, 누구 사퇴해라, 누구 단죄하겠다 기소하고 그랬던 게 본인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 당대표 할 때 김대남 행정관 사건 터졌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이 탈당을 했는데도 탈당한 당원도 당무감사 하겠다. 그랬던 게 정의로운 투사 행세했던 게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겠다, 진상규명하겠다라고 하니까 내분이다? 이런 거야말로 좌파들도 울고 갈 내로남불 추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좌파인가? 원래 한동훈 좌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보면은 여러분 국민의힘 내부에 또는 언저리에 강남 좌파식에 머리는 좌파인데 몸은 여기 와서 엉덩이 붙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죠. 많죠. 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저 민주당이나 진보당 가면 공천을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받아서 폼은 잡고 싶고 머리는 좌파고 상당히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이중 생활을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맞습니다. 그 저 김종혁 같은 지금 친한계들이 지금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처분 신청하려면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김종혁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도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 사건에 대해서 뭐 가처분하고 싸운다라고 하는데 해당 행위를 해서 당에서 징계를 하는 거를 가처분 인용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발언도 보면은 뭐 이렇게 발언해야 되나 하는 심한 발언이 많았잖아요, 사실. 아니, 너무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그 발언 수위가 단순히 말이 센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정당 전체를 모욕을 하고 그렇죠. 당원들을 모욕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직자들이 국민을 모욕하는 거랑 당에 있는 사람이 당원을 모욕하는 것은 똑같은 잘못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것이고요. 심지어 그 발언의 수위가 나치다, 북한 같다 이런 식의 표현, 당원들에 대해서 한 줌이다 라고 비하를 하고 당대표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이런 것들 무슨 뭐 전두환식의 지금 뭐 독재 데스킹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이거는 저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를 넘어서 현 체제 자체를 독재라고 하는 민주당식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리고 뭐 특정 종교에 대해 사이비라고 폄훼를 한다든지 이것들 하나만 사실 적용이 돼도 해당 행위로 징계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밝혀놨어요. 그게 단 몇 달 만에 한 발언들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같았으면 당장 쫓겨날 만한 사안을 당원 당규를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한다는데 본인의 무슨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가처분을 겁니까? 그 자체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고요. 더 엄격하게 단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당원들을 무시하는 이거 보면은 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주주총회 하면은 예, 주주들이 막 발언을 세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종혁 정도 위치면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뭐 상무쯤 된다 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주주들 너희들 말이야 엉망이야 너 한 줌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저 사장 저 누구요 그 이재용. 예. 아 우리 대표도 문제야 이런 꼴이거든 이게. 맞습니다. 그럼 바로 잘라버려야지 그거. 아, 그럼요. 바로 정말 그냥. 특히 당은 기업보다도 더 이념으로 똘똘 뭉친 그렇죠. 결사체고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돈 벌겠다고 모여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이념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가 서로 동지라고 칭하는 것이 당원들과의 관계인 건데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모욕하고 한줌이라고 비하하고 나치니 뭐니라고 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했다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고요. 사실 김종혁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 정말 다선을 했던 의원들조차도 전 당원들을 이렇게 쉽게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당을 정말 세계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아, 심지어 대구 같은 지역, 그러니까 대구 같은 우리 이제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은 전체 국민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아니 근데 당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할 거면 인기 투표하죠. 그렇죠. 뭐하러 당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당은 인력사무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디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당원들의 니즈와 당원들의 어떤 욕망과 정치적인 지향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뽑아서 그 후보가 대중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는 과정, 이게 바로 정당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 당에 있는 특히 이제 TK, PK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당원들의 생각을 오히려 국민들과 다르다고 폄훼를 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대충 뽑자라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지금 요번에 그 말씀하셨지만 그 영남 출신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사실은 지역 기반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남에서 정치하는 사람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가령 네. 뭐 창원 마산의 윤한홍, 부산의 이성권, 네. 그다음 대구의 권영진, 주호영 이 네 명인데 두 사람은 재선이고 네. 또 나머지 두 사람은 6선이거나 뭐 3선이거나 이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솔직히 영남에서 국회의원 공천 받으면 그 짝대기만 꼽으면 뭐 다 당선된다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니까 당원들 네.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말로 뭐 수도권 험지에서 일반 뭐 자기들 그렇게 좋아하는 민심 중수청 소구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면 백번양보해서 이해라도 해보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이 곧 본선인 지역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냥 경선에서 당신 빼고 평가받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의 평가도 안 받고 기득권만 누리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평가도 안 받고 민심의 평가도 회피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정치인으로서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비대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비대위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곧 정당판 내각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는 게 갈라먹는 대통령이잖아요. 거지. 네.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무서워하는 기득권들이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로 의원들이 대표 뽑아가지고 의원들이 뽑은 대표가 자리다 넣어주고 이게 바로 내각제 본질 아닙니까? 비대위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뽑아놓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행사하면서 비대위원장 뽑고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 비대위원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공천 나눠 먹고 그럼 당원들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원들을 패싱하고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공천받고 또 당원들 무시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인력사무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봅니다. 특히 요번에 뭐 중도 하는 그 배지들 보면은 대부분이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되는 네. 강남이라든지 영남 주요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다 그런 성파나 거거든요. 부산이나 그러니까 대구나. 쉽게 얘기하면 당원들은 내가 뭐 조금 잘못해도 네. 다 나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대중 스킨십을 해서 받은 공천이 아니라 그렇죠. 당원들한테 인정받아서 받은 공천이 아니라 그냥 한동훈 같은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갑자기 당원 가입한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어디 막 단수 공천 해버리는 거예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천에서. 그러니까 당원들을 무서워하지 않죠. 당원들이 공천 준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급기야는 장해찬 최고 같은 분들은 당원들이 경선으로 뽑았는데 당원 가입한 지 2달밖에 안 된 한동훈이 후보 교체 시켜버리잖아요. 경선 떨어진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대타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벌어지는 정당이 있다는 말을 저도 정치 공부 오래 했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경험칙적으로도 본 적이 없고요. 솔직히 지난 총선 때 말이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뭐 양문석이 뭐 등등 있잖아요. 그쵸, 김준혁이나. 아니 뭐 말 실수로 치면은 네. 그자들은 이 공천 신청도 못 합니다. 막말 수위가 아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장해찬 도태우 잘라내려고 예. 택도 아닌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당원들이 경선으로 뽑았는데. 그렇지. 당원들이 직접 네. 선출했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김문수 후보 교체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격이 거예요. 없는 거죠. 본인들이 한 게 바로 당원들의 의사 무시하고 후보 교체한 거잖아요. 그럴 때야말로 해야 되는 게 가처분인 거죠.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는데 당 대표가 뭔데 내 권리를 박탈을 하냐. 이번에 보면은 그 네. 광역자치단체 장들도 예. 뭐가 이거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부 때는 입 딱 닫고 있다가 갑자기 뭐 나타나가지고 뭐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이자들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천룰 같은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 자신의 네임밸류를 좀 세우기 위해서 언론 타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뭐가 됐건 정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활동들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
사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철학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벌어졌을 때 어떤 정치적인 후과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과연 당에 도움되느냐, 선거 승리에 도움되느냐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선생님들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인으로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네. 박민영 대변인님이 정확한 그 직책 명이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중진들이나 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올드 미디어 나가가지고 네. 또 올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 사람들 종이 신문을 안 볼 뿐더러 그렇죠. 올드 미디어 안 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한 5,200명 들어오셨네. 이런 유튜버를 더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올드 패션인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지금.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주호영 의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였을 거예요. 네. 아마 이번 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그 근거가 첫째 여론조사 가로치고 갤럽 다른 여론조사 안 봅니다. 맨날 갤럽이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 언론사 사설. 사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언급을 그렇게 했어요. 언론사 사설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저는 참 한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육선시기나 하셨고 정치인 본인이 정치 전문가인 겁니다. 언론은 관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제3자고 관찰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 것이고 판단하고 대중을 설득해야 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정치인들에게. 네. 근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보는 법도 모르고 제가 지난주에 공감 능력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하는데 여론조사 분석도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거를 들어서 여론조사 볼 줄도 모르고 본인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사설만 따라가고 그럴 거면 정치 왜 합니까? 그건 그냥 팔로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투표를 해야죠. 피선거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당의 한계다. 정치 전문가가 없고 평론가들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뭔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 우파 정당이 출현을 하고 네. 또 진정한 의미에서 87 체제 이후에 네. 여기서 한 30여 년 넘게 해먹었던 사람들 이제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우리 박민영 대변인 같은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저 중간 중개자 그러니까 브로커 카르텔이 막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 당원들도 싫어하고 대중적인 인기도 없고 그냥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처럼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미온한 판단력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 우리 당이 그렇게 약간 정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각자의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 근데 정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데려와서 이른바 우리가 인생 이모작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런 판만 깔아주니까 이렇게 약한 당선과 당원들에 대한 멸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체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저희 앞으로도 민주당에 평생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싸울 때 도망가고 그렇죠. 뭐 챙겨 먹을 때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이런 세력들은 예. 대표적인 기회주의 중도 맞습니다. 표방하는 기회주의 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싸울 때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고 하면서 다 뒷짐지고 앉아 있으면서 당내 문제에 그 목에 핏대 세울 때만 집단 행동하고 이번에 무슨 계엄사과 25명 기자회견도 참 기가 찼던 게 그런 집단 행동과 행동력을 야당이 민주당이 정권 탄압할 때 그렇죠. 발의를 했으면은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아요. 네.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나는 갈등하기 싫다, 손에 피 묻히기 싫다라고 하면서 내부 투쟁할 때만 내부 정치만 진심으로 합니다. 내부 총질만. 그러니까 당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 1년 전부터 예.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그다음에 1, 2차 탄핵 소추안 투표 네.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 통과 뭐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이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쓰자 뭐 이거 네. 그때 찬반했던 국회의원들 다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아, 예. 조만간 이게 책으로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방선거 앞두고. 자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네. 소위 말해서 일명 한파라고 하는 세력. 그렇죠. 한파라고 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헌법재판소 탄원서 네. 거기 이름 올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네. 없고 관저에서 그때 그 당시 1월 15일에 네. 공수처가 보낸 경찰들이 나타났을 때 네, 45명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거기도 없는데 참 재밌는 건 거기 권영진, 강남의 조은희, 네, 충북의 엄태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니까요. 시류를 편성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큰 흐름은 그렇다 이거죠. 네, 사료적인 가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렇게 분화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저 나간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했던 이 이른바 친한동훈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요 다 단수 공천 받았고요. 맞습니다. 경선 안 했고요. 맞습니다. 할당제로 들어왔거나 맞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얼마나 많은 이런 공천에서의 잡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윤 전 대통령도 중진급들에게 불출마 선언하라고 촉구를 했었거든요. 장제원 의원 대표적으로 불출마 그렇죠. 선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한테도 불출마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불출마라고 하는 어떤 대의적인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고 했던,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이 역설적으로 더 많이 관져갔습니다. 혜택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등과 이 내부적인 어떤, 저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슨 천박하니 뭐니 그런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을 하고, 관저업 나간 정치인들 친윤계 극우몰이를 하고, 이게 전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인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당의 한계다. 오히려 당에 혜택받은 사람들은 당을 소 닭 보듯이 하고, 당에서 더 헌신했던 사람들만 더 모욕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 당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고 당성이 약해지는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봅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 그 송파입니까? 네.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지만은 네. 처음에 정치 인문을 준표 오빠 이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뭐 그다음에 또 저 성렬이 형 뭐 이러다가 또 맞아요.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저 뭐야 저 한동훈 그렇죠. 동훈이 스마트해 이러다가 또 갑자기 교회 오빠 이래가지고 교회 오빠가 지금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또 뭐 오세훈 시장한테도 잠깐 가는 것처럼 하더니만 교회 오빠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를 재선인데 벌써 너무 많이. 예. 자, 우리 요거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보죠. 네, 부산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데 전재수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 해수부 장관 미국 가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 가 있는데 어제 사건이 터졌죠. 네. 통일교 이야기를 나오면 왜 이재명이 왜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게 네. 그 국민의힘 통일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하라 그랬거든요. 민주당 관련해서 통일교 얘기가 나오니까 통일교 종교 해산하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거 완전 이게 좀 나쁘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의 겁박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통일교 내부에서 계속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을 지금 내부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통일교를 겁박을 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방식이면 진상규명을 하라고 해야죠. 근데 지금 진상규명 하지도 않고 오히려 특검에서도 민주당도 수사해야 합니다 라고 수사팀이 올렸는데 뭉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특검 자체가 민주당의 칼자루라고 하는 거를 자백을 한 거거든요. 사냥개지 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하라고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오히려 지금 종교 해산 겁박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그리고 종교를 해산하는 게 개념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법인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종교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법인과 다르게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교 분리도 이제 과거 막 십자구 전쟁 할 때처럼 이 정치와 종교가 서로 종속되는 관계에서 이 통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결탁, 종교에 의한 통치를 막자는 취지인 거지. 그렇죠. 이 종교의 특정 행태를 불법으로 낙인 찍어서 뭐 종교 해산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통일교가 그렇다고 무슨 뭐 지부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교는 미국에도 존재를 하고 외국에도 다 활동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산시킵니까? 그렇죠. 신념을 그럼 없애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제도권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할 만한 발언도 아닐 뿐더러 의도가 너무도 불순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어제 그 JTBC가 또 발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JTBC가
JTBC가 아예 뭐 이름 다 까버리고 뭐 시계도 뭐 아주 명품 시계 뭐 1,000만 원짜리 시계 참 그렇죠. 손목이 무거워서 이거 손 움직이나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전재수는 지금 자기는 그거 아니다. 아니다.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산시장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그 구도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조국이가 갑자기 민주당 이번에 통일교 사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 본인이 부산시장 대신 나가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재수 장관이 뭐 저희 후보를 떠나서 뭐 나름대로는 유력 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견제 세력도 많을 거고 또 민주당 내 지금 명청대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친문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 이게 무슨 연예인에 대한 이런 설화들도 맞습니다. 이 친문 친명이 지금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를 좀 쳐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이거 원래 뇌물죄라고 하는 게 공여자 측의 주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똑같습니다. 혐의 전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직접적인 증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여자 측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문자, 자기네들이 무슨 어디에서 뭐 돈가방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진, 그거 가지고 구속된 거예요. 물증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재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 뭘 합니까? 준 사람들이 줬다는데. 그럼 준 사람들이 이런 시계 같은 거 구매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증을 하면은 이거 똑같은 잣대로 가면은 무조건 구속 사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부산시장을 또 둘러싼 여권의 알력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뭐 좀 구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다. 그렇죠.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박민영 대변인하고 이게 대담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4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11시 시작했는데 벌써 41분이네. 이거 우리 자주 봅시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하루빨리 우리 당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약하나마 그런 역할, 그런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